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제보자 부동산입니다. 8월 24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와서 이제 뉴스를 제목을 우선 확인해 보면 지금 이제 강남권에 이제 그 청약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분양하는 것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집을 마련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매매를 하든 뭐 정말 재개발 하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청약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오늘 뉴스는 대부분 뭐 청약들 뭐 당첨 포기했다, 부적격자 난다는 이런 이야기들, 부정 청약 전수조사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고 지금 계속 오늘 뉴스는 대부분 뭐 큰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시장 상황이 이제 뜨겁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88 대책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네. 재건축 단지 이런 것들 나오지만 오늘은 대부분 보면은 네. 분양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선은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오늘 그 다른 뉴스로 안 봤는데 네. 패드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이제 적절하다. 9월 달쯤에 할 것 같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낚시라기보다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시사를 조금씩 하는 거죠. 9월쯤에 이제 인하를 할 것 같다. 우리 한은의 이창용 총재님도 이제 뭐 기준금리를 이제 그 연 3.05%로 지금 총 13회 이제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로금리 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이제 금리에서 계속 변화가 없다는 말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 미국 패드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제 물가 상황을 보고 물가 상황을만 본다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적절하다 이 말까지 이제 했어요. 그렇다 하면은 결국엔 뭐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금리 인하는 이제 가시적인 이제 방향성이 이제 정해졌다. 타이밍은 올해 이제 후반기 때 9월달, 10월달쯤에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대선 전에는 아마 이 뭔가 축포를 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시사를 했다. 이런 큰 틀은 우선 있고요. 금리 인하 시사. 여기에 이제 다른 뉴스들은 우리가 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매가 비싸요. 매매가가 비싸고 계속 상승하고 있죠. 전세가도 이제 매매가가 원래 보통 전세가가 임대차 전세가가 매매를 받쳐줘서 이제 전세가율을 받쳐줘서 매매를 끌어올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매가 전세가를 그 타이밍에 갱신요건 타이밍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내 집을 마련하기가 매매도 어렵고 뭐 전세도 뭐 그냥 살 수 있지만 실제 내 소유의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 매매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면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청약이 있겠죠. 청약이 있는데 지금 매매가와 이제 전세가도 올라가니까 이제 분양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분양가가 뭐 특히 지방 거점은 조금 다르겠지만 지방은 다르겠지만 서울은 지금 분양가가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 책정을 너무 높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약들의 인기 있는 이제 분양하는 청약들은 바로 분상제가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지는 그 단지들이 이제 소위 로또 청약이라 해가지고 이제 당첨이 되면 사실은 뭐 분양가 상한제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시세 차익을 엄청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납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완판도 해야 되니까 이제 업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뉴스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부적격 청약을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이제 부적격 청약들이 있냐. 보통은, 이제 무주택을 한 15년 있어야 돼요. 15년. 네.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청약 통장을 또 한 15년 또 가입해놔야 됩니다. 예, 청약 통장 15년.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본인 제외 부양가족이, 가족이 6인 이상입니다. 예.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보통 결국 이제 청약 만점을 받으려면 최소 우리 가족들이 7명 이상 북적북적 되면서 무주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위장 전입을 한다는, 예전에는 이제 위장 전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위장 전입 플러스 실제 뭐 부모님 가족들 뭐 카드나 뭐 또 아니면 현금을 돌려서 생활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 이제 생활까지 내가 공유를 하는, 뭐 보통 이제 통신이나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기는 쉽지 않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름아름 이야기가 돌고, 그 이야기가 도니까 결국 예, 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만점자가 보통 7명 무주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주양 전입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청약 부적격 청약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그 분양가가 높으니까 이제 잔금을 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임차인을 이제 구해서 잔금을 치기도 하지만, 이제 전세가율이 뭐 물론 이제 전세가 높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전세를 구하는 게 뭐 내일 당장 구한다 하면 모르는데, 보통 지금 호분양 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금 납부 기한이 좀 짧대요. 예, 기한이 짧다 보니까 이 뭐 잔금을 결국 못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 기사들 중에 이제 포기를 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포기를 하면 뭐겠어요? 예비 당첨자들 한테 이제 돌아가겠죠. 예. 이제 미리 이제 배수로 500%인가? 하여튼 그 뽑아 놓거든요. 이분들은 또 로또가 되는 거죠. 또 사람이 또 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금리 인하 시사가 뉴스가 떴다. 그리고 매매 전세가 상승하다 보니까 집을 뭐 내 돈 주고 이렇게 사기보다는 청약을 이제 또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한창 동안. 이제 근데 이제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분양가도 이제 상승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상제로 통해서 분양가가 좀 낮은, 위치는 좋고 입지는 좋고, 그런데 이제 로또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적격 청약 조사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잔금납부 기한도 짧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제 기사가 높았고, 이와 이제 다르게 사실은 이런 분양가 뭐 분상제도 로또 청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 그 청약 가점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근데 사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 통장은 있는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예요. 예, 사실은. 뭐 청약 통장이 뭐 사실은 뭐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뭐 있어봤자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런 청약 관련 뉴스가 난다 하더라도 들으면 솔직히 이제 뭐 마음만 상하죠. 나도 있는데 근데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뭐 그런 분들도 사실 많고요. 쓸모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 20대 후반으로 뭐 예전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다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거의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도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고, 특히 또 청약 관련해서 이제 그 민간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방에 이제 LH한테 이제 땅을 사가지고 민간 시행 시공 쪽에서 이제 사전 청약을 넣고 이제 건설을 하기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뭐 공사비나 금리나 뭐 그 다음에 특히 서울 쪽 말고 지방이다 보니까 자체 이제 분양 집값이, 주변 집값이 낮으니까 결국 자체 집값에 이제 분양가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뭐 LH하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LH의 이제 토지에 대한 거래가 별로 없다.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기존에 계약했던 것도 지금 뭐 계약을 포기하고 이렇게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민간 사정 청약을 넣으셨던 분들이 사실 뭐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뭐 땅바닥에서 살고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집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새 집을 살 수 있는 뭐 내 집 마련 꿈들이 뭐 사업성이라는 이런 포장 때문에 뭐 사업성이 없다는 이런 포장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 꿈이 이제 뭐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LH와 시행 시공에서 이제 계약이고 또 청약은 또 시행 시공 시행 쪽과 이제 이렇게 관계이기 때문에 LH는 또 현재 법적인 책임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피해 보는 거는 뭐 서민층 이런 분들인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청약 관련 청약 전체 청약 관련 뉴스가 많았다. 청약 관련 뉴스가 많았고 지금 한 10분이 지났는데 잠깐 이제 지방과 서울과 지방의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와 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갱노노가 좀 편하니까 아실 수도 있지만 호갱노노가 좀 편하니까 분위기만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서울 지도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한창 이끌고 있는 게 강남 상고죠. 서초, 강남 송파 여기서 이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강 라인 쪽으로 똑같은 한강 라인이지만 이제 한강 라인 쪽으로 그 다음 위쪽에 이제 용산, 성산, 성동 이쪽으로 뭐 요쪽 라인 요쪽 한강 라인의 이제 강변북로 이쪽 라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매매 금액을 한 50억으로 책정했어요. 제가 50억으로 한번 보고 50억으로 보고 지금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호가 개념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호가가 이제 실거래가가 호가를 이끌기도 하고 호가가 이제 실거래가를 이끌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실거래가가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보고 이제 호가를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보통 한강 라인 쪽으로 해서 보통 뭐 이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라인, 강남 상구 라인 쪽이 이제 그게 뭐 다른 쪽 라인은 사실 이제 큰 평수들 뭐 이런 것들이지만 대부분 보면은 보시죠. 이쪽으로 호가가 평수 대비 다르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 보면 평당 지금 보면은 평당 이제 한 7천에서 1억 선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상구는 이제 1억 선이 되는데 평균 한 5천에서 7천인데 이제 이쪽 라인 한강 이제 반포 한강 강변북로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1억에서 1억 한 5천까지도 가는데 평균 한 1억 선, 1억 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야, 이 보통 예전에 한 5천에서 7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그 한 6개월 전 1년 사이만 하더라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1억 선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집값의 효과뿐만 아니고 이제 실제 뭐 평균 한 1억 선으로 가고 있고 웬만한 단지들은 평균 한 7, 8천, 9천, 1억 가고 있습니다. 호갱노노를 통해서 이제 실제 거래된 거를 뭐 보신다 하면은 30억보다는 한 40억 이상을 보죠. 40억 이상. 40억은 좀 많나? 30억 정도로. 30억 정도로 해서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상구 쪽, 소위 말해서, 이쪽 라인들, 보통. 실제, 7월 달에 거래된 게 거의 뭐 36억, 30억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결국
이쪽 라인들이 뭐 20평도 있죠. 30평대 비교해서 뭐 30억대. 평당 거의 1억에서 1억 2천 정도를 이제 찍고 있는 겁니다. 뭐, 네. 이렇게 7월 달에 7월 30일 90억에 이제 거래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은 집값이 뭐 떨어지기도 했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가 올라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용산이나 성동 이쪽 라인도 한남은 좀 특별하겠지만 특정 이제 부촌 지역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방은 어떤 식으로 되냐? 서울은 방금 이제 서울은 강남 상구의 호가와 실거래가를 이제 뭐 네이버 앱과 이제 호갱론을 통해서 잠깐 봤고요. 평균 이렇게 평당 거의 뭐 낮은 달은 이제 한 7천에서 한 뭐 1억 정도 되고 실제 평균은 네 1억에서 한 1억 5천, 1억 한 2천, 1억 2천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 평당입니다. 평당. 예, 평당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방은 그냥 부산만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만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은 결국 강남 3구와 비교되긴 그렇지만 결국 이제 해수남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해수동 플러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부산도 이제 부산도 지금 뭐 동부산 쪽과 이제 중부산 쪽과 서부산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바닷가 라인, 강한대로 라인. 사실 이제 엑스포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에 뭐 에코데이터까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지금 뭐 홀딩이 된 거죠. 사실 결국 이 바닷가 쪽의 이제 강한대교 라인 사실 네 마린 쪽 이쪽 라인들이 결국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해수남으로 지금 요 밑에 쪽은 지금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사실 북한 쪽까지 다 넘어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해수남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선은 그 호가를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서울은 이제 평균 한 3, 40억을 봤는데 매매가 분양가를 한 15억으로 해서 이제 부산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뭐 부산도 서울의 한 절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 포진이 이렇게 호가가 이렇게 됐고 지방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래가가 호가를 끌어올리지만 지방은 물론 이제 현상은 맞는데 지방은 호가를 좀 더 펌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서부산이나 중부산 넘어오면은 뭐 크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에 이제 해수남에서 이제 동네나 뭐 동네 쪽으로 동네는 뭐 아이파크나 이제 연지리미 이렇게 레이카운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이쪽 라인 사직동 쪽 라인 뭐 거제라 이쪽에 이제 조금 있는 건데 결국에는 네 바닷가 쪽 라인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금액을 한 30억대 30억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오는 것들이 네, 별로 지금 없습니다. 네. 이쪽 결국 마린 쪽이죠. 네. 마린 센텀 쪽 이쪽 라인들이 이제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호갱론을 잠깐 살펴보면 호갱론도 한 15억으로 했습니다. 이제 실거래가를 본다 하면은 네. 지금 거래되는 것들 평균 뭐 이제 평균 이제 거래되는 걸 보면은 평당 가격이 한 5천? 네.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한 3,500, 3,500에서 5,000, 예, 다른 것들 올라가 7,000까지 올라가는데 평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평당 한 5,000.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한 2배에서 3배가 지금 차이 납니다. 이제 실제 특정 단지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동부산으로 가지 못하면 중부산이나 이제 서부산에 있다 하면 결국에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특정 라인, 도로 라인, 특히 그리고 금액 대별해서 결국 이제 대장주 쪽으로 가야 되고 최대한 넘어올 수 있으시면 넘어오는 게 맞습니다. 예, 넘어오는 게 맞고 아니면 내가 실제 이제 실거주가 편하다 하면 실거주에 맞춰서 하는 게 예, 해수남동으로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결국 이 단지와 이 단지의 이제 올라가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 그만큼 여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플러스가 되니까 대단지가 더 많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 라인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가시적인 그 느낌이랑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서울은 안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올라갔던 금액의 이제 거기 상한선의 이제 레벨에서 안정화되는데 부산 특히 이제 지방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천장 레벨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거의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천장 레벨이 계속 내려가는 식으로 그리고 그 레벨의 박스권 안에서 이제 거래가 그래도 이제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그만큼 거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3위액을 한번 보시면은 네, 거래가 지금 뭐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됐고 많이 떨어졌죠. 지금 고점에서 20억이 넘어갔는데 서밋은 좀 그렇고 뭐 최고점에서 떨어졌고요. W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많이 이렇게 지방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올라갈 시점에서 이제 서울이 올라가는 형이 올라가는 걸 보고 지방에 있는 동생들도 따라서 올라갔는데 형은 턱걸이로 이제 버티는데 지방의 동생들은 힘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스권의 형성이 되면 이제 그 가격에서 평당 이제 서울처럼 1억을 넘어가긴 좀 어렵고요. 평당 한 5천에서 이게 이제 그 호재들이 있는 한 7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호재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내가 평당 가격에서 볼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오늘은 뭐 이제 청약 관련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청약 관련 이야기도 해드렸고 뭐 금리와 이제 청약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 뭐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를 뭐 이렇게 보여드려서 뭐 좀 너무 시간을 잡기보다는 오늘 아침 간단하게 뉴스를 보면서 이제 서울 지방이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 한번 본 거죠. 네이버나 호갱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울은 결국 평당 한 1억에서 1억 2천 뭐 괜찮은 것들은 한 7천에서 1억까지 가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한 3,500 정도가 3,500에서 한 5천 정도가 지금 네, 최대치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물론 이제 특정 단지마다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박스권이 대신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인 박스권이 레벨이 다 높지만 부산은 특정 단지마다 지금 다 이제 다릅니다. 예, 형성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서부산과 이제 중부산과 이제 동부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내가 집을 살려고 한다 내가 그리고 어디를 살려고 한다 실거주로 살지 아니면 뭐 내가 실거주는 하고 있는데 투자로 산다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이 판단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